막걸리 한 잔 앞에서 숨겨온 출생의 비밀이 터졌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녁 노을이 시골 장터를 붉게 물들릴 무렵 춘잔의 주막에서는 어김없이 막걸리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나무 간판에 춘잔의 주막이라 적힌 글씨는 세월의 발에 흐릿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만큼은 여전히 밝았다. 2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주막은 장터 사람들에게 하루의 끝을 알리는 안식처였다. 주막 안은 소박했다. 나무로 짠 테이블 서너 개와 낡은 나무 의자들, 벽에 걸린 된장독과 막걸리 단지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춘자가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닦은 그 공간은 언제나 깔끔하고 정겨웠다. 부엌에서는 파전 부치는 냄새와 막걸리의 은은한 향이 섞여 나왔고 기름 심지로 켠 등불이 주막 전체를 따스하게 비췄다. 문을 밀고 들어선 만식의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다. 어이, 춘자야. 오늘도 막걸리 한 사발 부어다오. 50대 중반의 그는 하루 종일 논밭일로 거칠어진 손을 털며 익숙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지만 그 속에 깃든 피로는 단순한 육체 노동의 것만은 아니었다. 호라비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또 왔구나, 만식아. 오늘도 혼술이가. 춘자는 손님을 맞으며도 웃음기 없는 표정이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20년간 이 주막을 지켜온 여장부였다. 손님들 앞에서는 늘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지만 만식 앞에서만은 왠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 어색함은 단순한 남녀 사이의 그것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막걸리가 사발에 부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주막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하얀 탁주가 사발 가득 차오르자 그 위로 작은 거품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만식은 사발을 들고 한 모금 들이켰다. 막걸리의 달큰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혈기왕성한 청년이 들어섰다. 20살 남짓한 동철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일하며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청년이었다. 그의 밝은 인사에 춘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춘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상했다. 평소 무뚝뚝한 그녀가 이 청년 앞에서만은 유난히 다정했다. 마치 오랜 세월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어머, 동철아. 어서 와라. 배고프지? 아주머니가 전 부쳐줄게. 동철은 만식을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버지도 계셨네요. 부자 사이임에도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흘렀다. 만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함께 있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 너도 술이나 한잔 해라. 만식이 막걸리 사발을 내밀었지만 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습니다. 춘자 아주머니, 전만 주세요. 춘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 사이로 그녀의 콧노래가 들려왔다. 그 콧노래는 오랜만에 듣는 즐거운 소리였다. 동철이 올 때만 그녀는 이렇게 기분 좋은 노래를 불렀다.
밀가루 반죽에 파를 듬뿍 넣고 새우와 오징어까지 올린 전은 춘자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이었다. 그녀는 동철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짜지 않게 그리고 바삭하게 부쳐야 한다는 것을, 마치 오랜 세월 돌봐온 아들의 취향을 아는 어머니처럼. 그때 장터에서 돌아오던 말복댁이 주막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50대의 말복댁은 장터에서 나물과 채소를 파는 안악이었지만 실제로는 동네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남의 집 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만식이 동철이랑 같이 있네? 말복댁, 들어와서 앉아. 춘자가 반갑게 맞았지만 말복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눈치만 살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춘자와 동철, 그리고 만식을 번갈아 훑었다. 아니야, 난 그냥 가볼게. 그런데 말이야. 말복댁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작은 주막에서는 그 낮은 목소리도 모든 이에게 들렸다. 옛날에 만식이하고 춘자 너 한때 사이 좋았지 않았나? 허허. 순간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만식은 막걸리 사발을 꽉 움켜쥐었고 춘자는 뒤돌아선 채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전 굽는 소리만이 지글지글 계속되었다. 동철만 영문을 모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지 뭘. 춘자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이. 말복댁이 나간 후 주막은 다시 조용해졌다. 만식은 묵묵히 술을 마시고 춘자는 동철에게 따끈한 전을 내어주었다. 동철아, 많이 먹어라. 동철은 그런 춘자를 보며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에게 춘자의 다정함은 목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아주머니, 혹시. 동철이 무언가 묻고 싶어 했지만 만식이 벌떡 일어나며 말을 가로막았다. 동철아, 집에 가자. 늦었다. 네, 아버지. 동철이 아쉬워하며 일어섰다. 춘자는 그런 그를 못내 아쉬워하는 듯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부자가 나간 후 춘자는 혼자 남은 주막에서 빈 사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동철이 앉았던 자리를 유난히 오래 바라봤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어둡게 드리웠다. 20년간 혼자 지켜온 비밀이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춘자는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을 애써 참아내며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일도 또 이 자리에서 그들을 맞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빛이 시골 마을의 좁은 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걷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그림자보다도 더 어두웠다. 동철은 오늘도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술만 드세요? 동철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맺혀 있던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늘 같았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어김없이 춘잔의 주막으로 향하고 막걸리에 하루의 시름을 달래는 것이 일상이었다. 만식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건 알 필요 없다. 그의 대답은 늘 그랬듯 무성의했다. 하지만 그 무성의한 대답 뒤에는 20년간 혼자 짊어진 무거운 비밀이 있었다. 동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만 힘든 것이 아니라고, 자신도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이 외로웠다고 말했다. 만식이 고함을 쳤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동철이 보았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 눈물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상처와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식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다. 동철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늘 벽처럼 막혀 있는 그의 침묵이 답답했다. 한편 주막에서는 춘자가 혼자 남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철이 앉았던 자리를 유난히 오래 닦았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파전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소중해 보였다. 늦은 시간 다른 마을에서 온 나그네가 주막에 들어왔다. 춘자는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주며 문득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 지나가는 길에 아이 엄마 잃은 부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나그네는 그런 사연이야 어디든 있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나그네가 나간 후 춘자는 혼자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지난 시절이 아련히 떠올랐다. 20년 전 만식과의 뜨거운 사랑, 집안의 반대로 인한 이별, 그리고 그 후의 고통스러운 선택들.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선명했고 여전히 아팠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여전히 논에서 혼자 일했다. 농사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어젯밤 아들과 나눈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철의 간절한 눈빛,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동철은 장터에 나가 일거리를 찾았지만 마음은 자꾸 춘잔의 주막으로 향했다. 일을 하면서도 그녀의 다정한 얼굴과 따뜻한 말씨가 떠올랐다. 옆에서 일하던 다른 청년이 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것, 젊었을 때 엄청 예뻤다는 것들. 동철은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춘자가 혼자 주막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새삼짠하게 느껴졌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냈을까. 저녁이 되자 동철은 또다시 춘잔의 주막을 찾았다. 이번에는 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했다. 춘자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듯한 기쁨이 그녀의 표정에 번졌다. 동철은 춘자에게 외롭지 않느냐고, 혹시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했다. 춘자는 동철을 빤히 바라봤다. 그 맑은 눈동자가 누군가와 너무나 닮았다. 2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의 눈동자와
춘자가 말했다. 만약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동철 같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순간 둘 다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동철은 가슴이 따뜻해졌고 춘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치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모자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같았다. 그때 만식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를 본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거칠게 동철을 재촉했고 춘자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부자가 나간 후 춘자는 혼자 남아 울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동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소중했다. 그것이 모성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 며칠이 지나면서 동철은 춘자네 주막을 더욱 자주 찾았다. 아버지 몰래 틈만 나면 그곳에 갔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주막으로 향했다. 춘자 역시 동철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저녁 무렵이면 문 쪽을 자주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어느 날 동철이 들꽃을 꺾어다 주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국화 몇 송이였지만 춘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그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꽃잎 하나하나가 소중해 보였다. 고마워, 동철아. 오랜만에 꽃을 받아보네. 춘자의 목소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20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꽃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더군다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건네받은 꽃은 처음이었다. 동철은 춘자에게 왜 혼자 지내느냐고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의 말에 춘자가 쓸쓸히 웃었다. 자신 같은 늙은이를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했지만 동철은 아직 젊고 예쁘다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그 순간 춘자의 손이 떨렸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2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모성이 동철의 순진한 말 한마디에 흔들렸다. 동철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복댁과 다른 안악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작은 주막에서는 모든 말이 다 들렸다. 저것 봐, 또 와 있네. 정말 이상해. 동철이가 왜 저렇게 춘자네만 드나드는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좀 그렇지 않아?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동철과 춘자의 관계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 40대 후반의 여인을 그토록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여겼다. 춘자와 동철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를 바라봤다. 동철이 일어나려 했지만 춘자가 손짓으로 말렸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신경 쓰지 마라. 동네 사람들 입이 심심하면 하는 소리다. 하지만 그날부터 춘자는 조심스러워졌다. 동철이 와도 예전만큼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그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동철은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다. 아주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동철이 서운해했지만 춘자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동철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갑자기 춘자가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만식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술 친구들이 넌지시 말을 꺼낼 때마다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만식아, 너희 동철이 춘자네만 들락날락하더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만식의 대답은 거칠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그냥 좀 이상하지 않나? 나이도 많이 차이 나는데. 술 친구의 말에 만식이 술잔을 꽉 쥐었다. 그는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지만 상대방은 그저 조심하라는 뜻이었다며 말을 흐렸다. 그날 밤 만식은 집에 돌아와 동철을 불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춘자네 주막에 그렇게 자주 가지 마라. 동철이 이유를 묻자 만식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답했다. 동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그냥 아주머니가 좋아서 가는 것뿐이라고, 춘자를 엄마 같은 분이라고 여긴다고 항변했다. 엄마 같다고? 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철의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그 누구보다 만식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만식이 동철의 뺨을 때렸다. 20년간 키워온 아들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다. 동철은 뺨을 만지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철은 엄마에 대해 알고 싶다고, 자신도 엄마의 아들이라고 외쳤다. 만식은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동철은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춘자네 주막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동철아, 이 밤에 웬일이야? 춘자가 놀라며 맞이했다. 동철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발견한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동철이 울먹이며 춘자에게 말했다. 자신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느냐고, 자신이 춘자의 아들이면 안 되냐고. 춘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동철은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며, 춘자를 보면 정말 엄마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춘자는 동철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비밀은 너무 무거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동철은 자신이 왜 이렇게 춘자에게 끌리는지, 왜 그녀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춘자는 품에 안고 싶은 아들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아픔을 견뎠다. 동네에서는 더욱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말복댁이 다른 안악들에게 속삭였다. 동철이 춘자를 보는 눈빛이 뭔가 특별하다고, 피는 못 속인다고. 그 말을 들은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고 보니 그렇네. 그리고 춘자도 동철이한테만 유난히 잘해. 혹시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거 아니야? 말복댁의 의미심장한 말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다. 진실은 이미 그들의 직감 속에 있었다.
이제 그것이 확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장터에는 큰 잔치가 열렸다. 인근 마을 처녀가 시집가는 날이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하고 있었고 춘자네 주막도 평소보다 손님들로 북적였다. 빨간 댕기와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잔치 분위기를 더했다. 주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막걸리와 전, 안주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춘자는 바쁘게 손님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만식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막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술이 돌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말복댁이 취기에 들어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수다스러워졌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월 참 빠르다. 우리 춘자도 옛날에는 꽃처럼 예뻤는데 다른 안악들이 맞장구를 쳤다. 춘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 만식과의 연애담 등이 술안주로 오르내렸다. 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불편해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누군가가 물었고 말복댁이 술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말에 주막 안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말복댁에게 쏠렸다. 그녀는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했다. 있잖아. 말복댁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술 취한 목소리는 주막 전체에 울렸다.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만식이 술잔을 떨어뜨렸다. 춘자가 아이를 가졌었어. 순간 주막이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동철은 영문을 모른 채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의 맑은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춘자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말복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만 아는 줄 알았지? 그때 내가 다 봤어. 배가 불룩했던 거 말이야. 춘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접시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조용한 주막에 크게 울렸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아이를 어디다 뒀는지 그게 궁금했거든. 말복댁이 동철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근데 이상하네. 동철이가 춘자 닮았다고 생각 안 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철에게 쏠렸다. 동철은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특히 눈이. 춘자 눈이랑 똑같아. 사람들이 동철과 춘자를 번갈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말로 두 사람의 눈이 닮아 있었다. 같은 형태, 같은 표정, 같은 슬픔까지도. 만식이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말복댁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었다. 그리고 만식아, 너 동철이 친아버지 맞지? 만식이 당연하다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동철이 엄마는 누구야? 침묵이 흘렀다. 춘자는 파랗게 질린 채 벽에 기대섰고
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동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말복댁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동철이 친엄마가 춘자 너 아니야? 춘자가 비명처럼 부정했지만 그 부정은 오히려 확인으로 들렸다.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 떨리는 손, 눈물 어린 눈빛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동철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20해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왜 춘자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왜 그녀만 보면 그리움이 밀려왔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지. 아주머니, 설마. 춘자와 동철의 눈이 마주쳤다. 같은 형태의 눈동자, 같은 표정.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동철아.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너희 엄마라는 거예요? 동철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20년간 목이 매도록 부르고 싶었던 아들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동철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아버지한테만 키우라고 하고 모른 척 했어요? 춘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20년간 하고 싶었던 설명, 사과, 사랑의 고백이 모두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동철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엄마가 그리워서 얼마나 울었는데. 동철이 울면서 춘자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왜 모른 척 했어요? 만식이 그들 사이에 서서 말했다. 동철아, 내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동철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만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가 결혼하지 못한 건 집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너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었어. 주막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 놀라운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춘자가 무릎을 꿇었다.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만식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함께 사죄하고 있었다. 우리 잘못이다. 동철아,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했다. 동철은 한참을 서 있더니 뒤돌아서 뛰쳐나갔다. 그의 등 뒤로 춘자와 만식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주막에는 울음소리만 남았다. 20년간 숨겨진 가족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동철은 강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물 위에 부서져 흔들렸다. 그의 마음처럼 일렁이며 깨졌다가 다시 모였다. 시골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그의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20년 동안 바로 옆에 계셨으면서 그가 중얼거렸다. 어릴 적부터 그리워했던 엄마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엄마를 부르며 울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모성의 품을 그리워했는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춘자는 주막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동철의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춘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유난히 따뜻했던 말씨, 정성스럽게 붙여주던 전, 그리고 자신이 올 때마다 환해지던 그녀의 표정.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리움이었다. 강물을 바라보며 동철은 울었다.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가까이에서 고통받으며 지켜만 봤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춘자 역시 얼마나 아팠을지, 품에 안고 싶은 아들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편 주막에서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춘자와 만식만이 남아 있었다. 둘 다 말없이 앉아 있었다. 20년간 지켜온 침묵이 한순간에 깨진 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춘자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동철이 뛰쳐나간 문을 바라보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춘자야. 만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우리 잘못했나? 춘자는 고개를 들어 만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20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리 동철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만식도 고개를 숙였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했는데 그 어머니를 옆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밤이 깊어갔다. 동철은 여전히 강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춘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철이를 찾으러 가야겠어. 만식도 함께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마을 곳곳을 헤매며 동철을 찾았다.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움직였다. 20년 만에 함께 아들을 찾고 있었다. 강가에서 동철을 발견했을 때 춘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 작은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춘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은 동철이 뒤돌아봤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동철아.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20년 만에 아들아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동철은 그들을 바라봤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춘자가 무릎을 꿇었다. 강가의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대면서도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식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동철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어. 춘자가 말했다. 집안들이 반대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너는
너만은 잘 키우고 싶었어.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젊은 시절의 사랑, 집안의 반대,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의 고민들.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춘자는 만식에게 아이를 맡겼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지켜보기 위해 이 마을에 주막을 차렸다. 매일, 매일 너를 보고 싶었어. 춘자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 너한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동철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다. 춘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엄마, 동철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그 한마디에 춘자가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 내 새끼야. 춘자가 동철을 끌어안았다. 2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동철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엄마, 엄마. 그가 계속 불렀다. 어린 시절부터 부르고 싶었던 그 말을. 만식도 두 모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간 지켜온 가족의 형태는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실했다. 우리 이제 함께 살 수 있을까? 동철이 물었다.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세 사람은 강가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갔다. 다음 날 춘자네 주막에서는 조촐한 상을 차렸다. 진짜 가족이 된 기념이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지난 날의 한이 모두 녹아 있는 것 같았다. 동철이 춘자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주막 이름을 바꿔요. 우리 집이라고요. 춘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집이구나. 만식도 미소를 지었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막걸리 사발 위로 석양이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시골 장터의 작은 주막에서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길고 긴 이별이 끝나고 진짜 만남이 시작되었다. 막걸리 한 사발에 묻은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